메모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2011학년도 수시 문제 보겠습니다. 2011학년도에서 서울시립대는 대중과 여론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6개의 제시문과 도표를 토대로 분류할 것, 그리고 도표를 해석할 것, 마지막에는 분류를 토대로 해서 상대 입장을 비판하면서 마지막 종합적인 논의라는 그 문제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논점이 여론은 믿을 만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만큼 이것과 관련해서 제시문의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에서는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과학자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일반적 이론, 즉 여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 자신의 발전과 심도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우호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러다임과 같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일치가 없는 미숙한 단계에서는 정교한 연구 수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은 제도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의 암묵적 합의인 여론과 유사하고 과학 발전의 기반이 된다면서 선택의 정당성, 바로 여론 선택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제시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미치광이 사례를 통해서 편협한 여론의 문제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능자들, 들떨어진 놈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기행을 일삼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미치광이로 이렇게 단정하는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현진건의 소설 술권하는 사회처럼 역설적 구조를 택하고 있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들 무능자들은 여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이로 인해 미치광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기준과 보편적 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생각 없이 수용한 그러한 무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주거에 대한 선택은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이며 사물의 이름 또한 본질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꼭 정해진 원칙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론의 보편성보다는 편협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타에서도 역시 다른 사례를 토대로 나와 동일한 입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인이죠. 바로 창조적 지성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여론에 대한 무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저항을 전제로 성립된다. 바로 순수를 지향하는 것이 시인의 의지라면 일상적 의미의 삶들은 비순수한 것들의 사물이나 사태 관념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이렇게 대립구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인은 어떤 의도나 목적 또는 기계적 관습, 그 상투적인 억압에 시달리는 존재이다 이러면서 일상성, 즉 보편적으로 누구나 합의하는 가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의 본질을 박탈하는 일상적 모습, 여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역사와 시대의 어떤 양태를 믿고 정치적 현실을 양성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것들이 존재를 겹겹으로 구속하고 있는 두꺼운 껍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이란 항상 저항감 속에 위치해 있어야만 창조 개성을 견제할 수 있다라면서 여론의 적극적인 극복 자세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대량복제죠. 이 대량복제가 지닌 예술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복제, 즉 여론이 될 것입니다. 우호적 지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제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복제의 시대의 아우라, 한 작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현존이라는 원본의 가치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복제는 다양한 변형을 통해 원본이 할 수 없는 이미지를 생산시키고 유통시키는 그러한 고유한 기능을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과 예술의 이러한 거리감과 괴리가 축소되고 보여지는 예술, 즉 대량 복제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술은 예술가가 생산한 사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공적이고 다중적 이미지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의 전시 가치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을 없애고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예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고 대중 곧 여론을 통한 예술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문의 큰 틀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우호적 지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시험 마에서는 집단이 지닌 지적 능력의 가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고 있죠. 사람 부족한 정보 속에서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진 존재일 때 인간은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은 바로 부족하지만 시장은 불완전한 판단이 적절한 방법으로 합쳐지면서 아주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높은 고도의 효율성의 장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시장은 개인이 결합한 대중의 모습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챌린저와 주식시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질문을 던져 이들의 평균값을 구하면 개인적 오차가 사라지고 바로 세상의 흐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해나갈 수 있다. 시장의 유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시험파에서는 엘리트 이론을 통해 진단하는 여론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 속에서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인간사이다. 그런데 집중된 이들 개인은 다른 개인보다 역시 우월한 유치를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선각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특정 집단들은 다른 멍청한 대중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그런 존재이며 다수의 비엘리트, 멍청이들은 정치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 계급은 피지배 계층보다 잘 조직되어 있으며 스스로에게 물질적, 지적, 도덕적 우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 계급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제의 주역이 되는 반면 대중은 이러한 이슈에 둔감하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면서 끽끼덕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집단이다라면서 대중의 자질 부족과 함량의 미달이라는 사실을 논의의 전제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선 도표를 출제를 했는데 이번 도표 문제 2번이죠. 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해서 그때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여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시문을 골라 논거를 요약하라. 600자 각각 300자 정도. 첫 제시문에 제시문 가와 라와 마가 여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라고 첫 문장 쓰시고 각각 기계적으로 200자 안배를 해주시되 첫 문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분명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사회적 합의인 패러다임의 효율성을 토대로 다수의 여론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있다. 라에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이 창조하는 예술적 가치를 통해서 여론의 순기능을 제시한다. 마에서는 개개인이 아닌 개개인이 모인 집단지성의 위력을 제시한다. 이런 식의 키워드 문장을 첨줄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200자 분량으로 어디 뒷받침으로 해서 서술을 하게 된다. 아까 이미 제시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자가 찼을 경우에는 더 미련두지 말고 첫 주제문을 이미 서술했던 만큼 단호하게 라로 넘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도 정해진 분량을 딱 썼을 경우는 더 이상 쓰지 마시고 마로 넘어가서 1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 400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아끼셔야 될 것입니다. 도표 1을 보면 2004년 이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것의 의미와 원인을 설명하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적인 의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표 간단히 보면서 키워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표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과 그 개개인들이 여론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안지 분량이 400자밖에 되지 않는 만큼 압축적인 키워드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두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여론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2004년 이후 이때가 의미 있는 선이 될 것인데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각은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와 연동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발생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도 많아지는데 동일한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여론이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언론 보도의 횟수와 이렇게 연동이 되는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개인의 주체적 판단은 어디에? 실질적인 수치에, 그리고 그 개인들이 믿고 있는 여론은 어디에? 언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상, 이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도피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푸른 선이 실질적인 여론이라는 사실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실질 여론이고 이것은 뭐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저 가상적인 여론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술 방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피의 의미와 현상을 봤을 때 2004년 이전까지 개개인은 여론이 사형제도에 비판적으로 인식을 했고 이후 여론이 사형제도에 우호적이라고 개개인은 인식을 하고 따라서 자신의 판단과 여론에 대한 판단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즉 실제 여론, 개인의 판단과 여론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이후 개인은 여론은 사형제도의 우호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다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가 현상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개인의 판단은, 즉 실제 여론은 객관적,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확대되면서 보도의 횟수 증가가 여론이라고 인식하면서, 즉 여론이 언론에 민감하다고 이렇게 자신의 판단과 여론의 판단을 분리해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개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여론에 비해, 즉 주체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메시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언론이 만들어내는 여론의 판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인의 합리성과 주체성이란 부분을 도표해서 언급을 해줄 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항 3번에서는 선택 후 비판적 논의 전개를 역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정한 뒤 반대 논거를 비판하면서 주장을 옹호하라. 시립대에서 지속적으로 출제하는 3번의 종합서술 유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자의 경우 간단한 도입,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라는 그런 도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부분까지를 한 700자 정도 끌고 가시면 되고, 비판은 개별 지문을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시장의 합리성과 같은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여론의 정당성을 이렇게 서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의 비합리성, 투기 열풍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결국 여론의 무분별성, 이런 부분들을 서술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간단하게 도입한 뒤 개별 지문에 대한 비판적, 구체적 비판의 서술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300자 정도의 종합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짧은 예시를 넣어서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보강을 하라. 이것이 시립대 문항 3번 천자의 일반적인 작성의 유형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한 가지 입장만 선택하기를 요구를 했지만 저는 이 입장에서 나머지 진영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입장에서 역시 나머지 지문을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이 지닌 이런 비합리성이란 그러한 측면에서 재심은 가는 비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다수의 합의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아주 소수의 선각자에 의해서 기존의 다수의 합의가 한순간에 깨져나가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대표적 패러다임이었던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등과 같은 극소수의 천체 물리학자에 의해서 극복이 되면서, 즉 다수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그런 패러다임이 극복이 되면서 과학이 발전했던 것이지,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한다면 근본적인 과학의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가 가에 대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라에서는 복제가 지닌 이러한 예술적 가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복제도 근본적으로 뭐다? 원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원형이라는 이러한 원형이 뭐를 수많은 파생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대다수의 여론과 다수의 힘이라는 것이 예술의 방향과 창의성을 제시하는 단 한 사람의 이러한 선각자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대중의 종속성의 모습,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복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제는 다양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비창조성과 끊임없는 베끼기의 연속과 나열에 불과할 것이고 거기에서는 창조적 혁신이라는 근본적인 계단의 도약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가 역시 라에 대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다양성의 가치는 결국은 또 한 사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의 모습들의 기준을 흔들면서 가치 혼란의 시대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런 식의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에서는 사례를 토대로 대중의 합리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대가 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셀린저우에서 주식시장은 합리적이었지만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항상 투기와 그리고 거품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극단화되면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대중, 예측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한 모습에 불과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모성과 비합리성의 측면 이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대 입장에서 다른 제시문들의 비판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론이 지닌 이러한 합리성에 주목해서 나머지 세 가지 지문을 비판을 해본다면 일단 나에 대해서 이 미치광이 사례를 통해서 여론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지만 역으로 이 미치광이가 바로 사회의 일탈자와 그리고 가치 기준의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무분별한 모습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자기 혼자만의 이러한 일탈적 기준과 혼란을 제시하는 것이 그 사회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역시 미치광이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미쳤고 자기 혼자 안 미쳤다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 일이지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독단과 배타성의 이러한 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치광이에 대해서 충고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시인이라는 것이 일상성을 극복하는 데에서 바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말하지만 시인은 또한 어떻게 일상성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그 일상성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 의미가 보편적 공감을 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문학작품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필자는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의 관습이나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는 시문학도 있겠지만 시인은 또한 그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현상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시함으로써 또 그 사이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적으로 배제한 채 모든 것을 바로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이분법에 빠져 있다. 역시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치자의 엘리트 이론을 제시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독단에 빠져서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가 왜곡됐던 무수한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반박이 될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더 큰 영향력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래서 더 큰 영향력과 능력을 가졌던 그 통치자들 중에서 나치즘과 전체주의자, 일본의 전체주의자들은 세계를 이러한 질곡의 수렁 속에 빠뜨리고 결국 자기도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자멸을 하게 되었느냐. 통치의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능력과 지적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통치의 우위에 있는 소수 집단도
지적인 무모성과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덜 떨어진 존재였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반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시립대 3번의 경우 입장을 정확히 전해라. 그리고 개별 지문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마지막 300자 분량에서 자기견해를 종합 마무리하면서 추가 예시를 들을 수 있으면 들어주거라. 이렇게 마지막 천자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